안녕 친구들, 오솔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 원장님이야. 뽕! 무슨 내용이냐고요? 오늘 주제가 교정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교정을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요. 하필이면 딱 적당한 환자가 또 왔어요. 이미 발치를 한쪽 해놨어요. 반쪽 해놨는데 저 발치를 하기 싫습니다. 네? 발치를 했는데 발치를 하기 싫다고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상담을 성형외과도 가보고 옛날 치과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발치하면은 안 좋다고, 합죽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엑스레이 가서 다시 또 가서 봤죠. 봤는데 이건 발치 안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쭉 했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 집중 못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말할 수는 없죠.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치료할 거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또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사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교정은 서로 간에 신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전진하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계속 딴 데 가서 물어보고 그럴 거면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신뢰가 안 되면 잘 못 따라와요. 신뢰가 없으면 잘 안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걸 할 때 내가 이게 된다 했을 때 와 해서 막 집중해서 막 하지, 이거 안 되는 건데요 생각하면은 일단 그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하고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마음에 드는 곳에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원장님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알아본 건데 이제 얘기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눈물바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얘기해주고, 서로 이제 다시 잘해보자, 우린 할 수 있다, 문제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오늘의 주제에 다시 이야기해보면 무슨 이야기냐, 교정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정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댓글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원장님 병원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제가 갔을 텐데 동네에는 믿을 만한 병원이 없어요 라는 댓글이 종종 올라와요.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과연 동네 교정치과 믿을 만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꼭.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비교적 치과 의사들을 신뢰해요. 그리고 교정과 의사들은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정과 의사들이 돈에 쩔어가지고 지들 돈만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나은 수입이 보장되니까 교정과라는 데 가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이유에서 간 거죠. 어떤 친구들은 다른 피를 보는 과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피를 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피를 안 보는 과인 교정과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교정과 선택하긴 하는데, 어쨌든 돈을 좀 적당히 번다는 거에 대한 거는 다들 동의하면서 들어오는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 돈으로 보는 거냐 이거사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동네 치과 있잖아요. 동네 치과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더 생각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영업자잖아요. 치과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인데 일반 자영업자랑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면허를 갖고 내 이름이 계속 등록돼 있고 여기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 개원을 했다, 이 점빵을 오픈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나의 명예를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사이코패스 이상한 원장님도 드물게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드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치과 의사 정도 되면은 비교적 성실하게, 조금 성실하게 그래도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 하면서 했던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개원을 해서도 되게 생각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연 병원이 망가지길 원치 않아요. 특히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이런 입소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 자기의 명예에 타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들보다 더 환자를 신경 쓸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동네에 있는 교정치과는 믿을만 해요. 물론 이제 이 치과가 최근에 생겼다고 하면 좀 의구심이 들 수는 있긴 하죠. 근데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치과들은
이미 거기서 어떻게든 뼈를 묻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도 돼요. 그럼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 같은 조건의 환자들이 쫙 한 10명 있을 때 그 10명 환자가 다 같은 결과를 내면서 끝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교정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역할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무의식 중에 그게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환자는 나와 더 친밀하다, 아니면 나를 더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 환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환자를 어떻게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를 믿고 간다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말수가 적은데 어떻게 가서 뭐 노가리도 한번 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말이 많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 안 신뢰하지 않다는 걸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뭐 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해주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는 게 느껴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날 신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환자들 반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더 의지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더 투자할 수 있지만 나를 저희 오소리 원장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조심조심 접근한단 말이에요. 100%를 발휘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솔직히 100%를 막 발휘하면은 환자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괴로운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힘든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 환자는 이거 뭔가 나한테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너무 싼 데 가면 안 되죠. 너무 싼 데 가면 당연히 그 치과에서는 교정은 완전히 인건비예요, 인건비. 기간과 시간을 많이 투여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싼 치과는 이거 오래 하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충분히 이거 시간을 투여해서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장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교정치과 선택하시는 분들은 동네 치과 중에서 적절한데 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쌀데없는 얘기 했다, 길게 했어. 안녕.